어제 백악관 인근 해군본부 건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3명이 숨졌습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 2위의 윌리엄 톰슨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에서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표준시험에서의 오류 책임 등을 출판사에 묻기로 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를 포함한 뉴욕주 2,000개 교량에서 심각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백악관 인근 해군 본부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군시설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현실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 워싱턴 DC 해군 복합단지 내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도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최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은 의회 의사당에서 1.1km, 백악관에서 5.6km 떨어져 있으며 9.11 테러 12주년이 막 지난 시점이어서 주민들은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목격자들은 한 괴한이 복합단지 내 197번 건물에 있는 식당 위층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사건 직후 군복 차림으로 무기를 갖고 있는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1명은 신원이 확인돼 혐의를 벗었다고 정정했습니다. 경찰과 교정 끝에 숨진 용의자는 퀸즈 플로싱 태생 34세 아론 알렉시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0년에 총기 문제로 체포된 적이 있는 그는 2007년부터는 해군에서 근무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자리 불만과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제 일대 교통이 완전히 통제됐고 의사당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항공기 이륙이 금지됐고 학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을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으며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26%의 득표율을 보이며 2위를 차지한 윌리엄 톰슨 전 감사원장은 부재자와 잠정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톰슨 전 감사원장이 어제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뉴욕시장 본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공익5호원이 확정됐습니다. 윌리엄 톰슨 전 감사원장은 어제 뉴욕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드블라지오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드블라지오 후보는 11월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조셉 로타 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과 뉴욕시장 자리를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드블라지오 후보는 물론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도 참석해 뉴욕시장 후보 공식 결정을 축하하고 민주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후보는 민주적 화합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며 톰슨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명예롭다고 화답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뉴욕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발표를 하지 않았던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어렵다며 톰슨 후보의 이번 승복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최근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111경찰서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노인 등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친구, 친지가 체포됐다거나 사고로 병원에 있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111경찰서 범죄 예방팀 루이즈 겔라노 경관은 타임스 레조와 인터뷰에서 용의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들
될 지인의 실제 이름까지 거론하며 이 같은 사기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이메일로 체이스뱅크를 사칭해 은행 이용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계좌 번호를 요청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웨어타 110일 경찰서장은 만약 가족이 응급 상황에 있다는 전화나 이메일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며 절대로 개인정보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즉각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표준시험 등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던 출판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채점에 문제를 낳았던 매크로 힐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며 피어슨사로부터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교육국은 2013에서 2014학년도 리전트 시험에 컴퓨터 채점을 책임진 CTB 매크로 힐사의 잘못에 대해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업체는 3년 동안 컴퓨터 채점 전담 계약을 $980만 맺었습니다. 컴퓨터 채점은 교사들의 시험 성적 조작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늦게 나와 학생들이 졸업을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많은 오류가 지적됐습니다. 브롱스 과학고의 AP 유럽 역사 담당 교사인 아이린 굿먼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게 될까 잠을 못 자는 등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교육국에 하소연했습니다. 교육국은 또 올 초 실시된 영재 시험을 맡아 처리했던 피어슨사로부터 $210만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피어슨사 또한 시험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오류를 범해 교육국이 합격자를 수차례 반복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피어슨사는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히고 지난 학년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는 재외동포 자녀의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국의 교육부 등에서 제작해 공급하는 것인데요. 교재를 신청할 때나 수량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재 신청도 간소화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재도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한국 학교가 오프라인에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 교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교육원 등 관할 기관이 전체 학교에 수요표를 집계해 제출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앞으로 이 같은 교재 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한층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에 필요한 교재 수요 조사는 각 학교가 수요 조사 프로그램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한 후 이달 25일까지 교육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필요한 교재 수량만큼 입력하면 됩니다. 교육원은 학교별로 회원 가입 시 학생 등록 현황을 반드시 작성하고 신청 기한을 엄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교재 수요 조사가 한 해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량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초과 수요 발생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정부의 충분한 예산 확보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사용 지침서도 무분별한 책자 신청은 자제하고 대신 국립국제교육원 웹사이트에 전자도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원공화당이 푸드스탬프 예산에 대폭 삭감에 나섰는데요. 무조건적 복지 혜택의 확대보다는 근로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에릭 헨터 하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20여 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연방정부 보조 영양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앞으로 10년 동안 $400억 삭감하는 법안을 어제 상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하원에서 논의됐던 10년간 $250억 예산 삭감의 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연방상원에서는 10년간 푸드스탬프 예산 $41억 삭감을 포함한 농장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농업위원회를
예산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하원에서도 논란 끝에 푸드스탬프 예산 부분을 제외한 농장법 개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습니다. 푸드스탬프 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2011에서 2012 회계년도에는 800억 달러로 2배 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주민의 16%가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으며 뉴저지주에서는 10% 정도가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부양가족이 없고 일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일 경우 최소한 주 20시간 일하거나 직업훈련 과정에 있을 때만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20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절감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실업률이 10%가 넘는 주들에서는 유예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400만 명 이상이 푸드스탬프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를 포함해 뉴욕주의 2,000개 교량에서 심각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약 10%에 해당하는 교량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AP통신이 어제 연방정부의 전국 교량 점검 현황 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국 60만 7,380곳의 교량 중 무려 10.8%인 65,605곳에 구조적인 결함이나 심각한 균열 등이 발견됐습니다. 뉴욕은 2,000곳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입니다. 뉴저지에서는 184곳이 포함됐습니다. 전국의 교량 중 심각한 균열이 발견된 것도 무려 280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다리는 충분한 보호장치가 없어 자칫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적 결함이나 심각한 균열 모두가 보고된 전국의 다리는 무려 7,795곳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400곳이나 포함됐으며 브루클린 브릿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리차드 마리오니 뉴욕주 교통부 교량부장은 브루클린 브릿지는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코시우스코 브릿지 역시 위험 수위가 높은 교량으로 꼽혔습니다. 코시우스코 브릿지는 매일 무려 16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번잡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사고 비율이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8억 달러를 들여 2017년까지 교량 확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